알로라 민영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목동 듀얼파크 미니리그 4강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선공은 왼쪽이 먼저 가져갔는데요. 왼쪽은 지라치 썬더덱, 오른쪽은 제가 사용하는 엘풍 GX 덱입니다. 더블 블레이즈 환경으로 넘어오자마자 바로 짠 덱이 엘풍 GX 덱인데 4강전 영상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양측 모두 카드 세팅을 마치고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타트는 지라치와 카푸나비나가 스타트했네요. 왼쪽의 지라치 썬더덱 측은 지라치가 스타트했기 때문에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랜스 카드를 서치할 수 있는 카드로 아무래도 처음부터 소원의 별을 쓴 걸로 봐서는 패가 꽤 말렸던 모양입니다. 패의 전기 에너지, 주피 썬더, GX, 이스케이프 보드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하이퍼볼을 추가했네요. 이어서 하이퍼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피 썬더 GX와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하이퍼볼을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하이퍼볼은 패 2장을 코스트로 지불함으로써 자신의 덱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선 지라치를 패에 추가하고 벤치에 내려둔 후에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의 이스케이프 보드를 후퇴시키고 벤치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패에 들어걸린 서포터가 없어서 이렇게 서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릴리에를 패에 추가했네요. 릴리에는 첫 번째 차례에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패가 8장이 되도록, 그 이외의 차례에는 6장이 되도록 카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까지 내려놓고 릴리에를 사용했네요. 드로한 카드에서 썬더와 전기 에너지를 붙여주고 그 후에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잠금 체크는 주사위로 짝수 앞면으로, 여기서는 잘하는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잠금에서 끼워놨네요.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패에서 포켓 기어 3.0을 사용했습니다. 포켓 기어 3.0은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서포트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선 저지맨을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패가 딱히 사용할 카드가 없으면 정말 저지맨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이퍼볼이 있었기 때문에 저지맨 카드와 추가적으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는 페어리참 전기를 코스트로 사용했네요. 여기서는 추가할 포켓몬이 엘풍 GX 덱인 만큼 소미안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은 패가 말린 거라면은 덱에 지라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라치를 패에 추가해서 내려놓은 후에 카푸나비나를 후퇴시켜서 지라치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원하는 카드 한 장을 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한 카드는 소미안이고, 필드 블로우로 이스케이프 보드를 트레시킨 다음에 배틀필드에는 카푸나비나한테 이스케이프 보드를 붙여주고 저지맨을 사용했네요. 저지맨은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4장을 드로우하게 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의 지라치 썬더 덱 같은 경우에는 지라치가 2마리나 있기 때문에 저지맨을 맞아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은 카푸나비나와 소미안밖에 없기 때문에 이 4장에서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사용할 카드가 없다면 게임이 힘들어질 것 같네요. 소미안과 앱소를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마샤도를 내려놓고 리셋홀 특성으로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를 깨고 차례를 종료했습니다. 왼쪽에 지라치 썬더 차례로 넘어가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포켓몬 카드를 바로 벤치에 내려둘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썬더가 기절할 걸 대비해서 추가적인 어태커인 썬더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수단이 교체 수단이나 아니면 구즈마 같은 카드일 것 같은데요.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언뜻 동굴 탈출 로프가 보이기 때문에 동굴 탈출 로프로 상대 포켓몬을 끌어내면서 썬더로 공격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가져온 카드는 동굴 탈출 로프를 가져왔네요. 혹시나 패에 교체 수단이 있다면 동굴 탈출 로프로 벤치에 있는 지라치가 나간 후에 또다시 후퇴를 시켜서 공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곧바로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벤치 지라치가 나가고 소원의 별을 다시 한번 사용했네요.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구즈마와 전진 등 다양한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구즈마를 가져오려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구즈마를 가져왔네요. 확실히 엘풍 GX로 진화하게 되면 처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그 전에 소미안을 자르는 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썬더한테 붙여주고 구즈마로 소미안을 끌어내고 어설트 썬더로 소미안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배틀필드로는 이스케이프 보드가 달린 카푸나비나가 나가고 패에서 추가적인 소미안을 내려놓고 그대로 차례를 종료했네요. 역시나 저지맨을 사용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라오는 모양입니다. 지라치 썬더 측은 앱소를 추가적으로 내려놓고 어설트 썬더로 10데미지를 주었네요. 아무래도 왼쪽 지라치 썬더도 그대로 패가 말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엘풍 GX도 드로우 후 바로 엔드를 했기 때문에 왼쪽에 지라치 썬더 덱 측이 어떻게든 썬더를 후퇴시키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벤치에 썬더와 전기 에너지를 내려놓고, 그렇죠, 앱솔이 있기 때문에 지라치를 내려놔도 후퇴시키지 못해서 그대로 차례를 종료하고 또 어설트 썬더로 차례가 맞춰졌습니다.
턴 회전율이 상당히 빠른 와중에 저지맨 휘슬을 사용해서 첫 번째 효과인 한 장 드로우를 했습니다. 엘풍 GX로 진화시키고 페어리 에너지를 붙이고 구즈마로 앱소를 불러낸 후에 배틀필드로 엘풍 GX가 나가고 토이박스 GX를 사용했습니다. 토이박스 GX는 자신의 덱에서 원하는 카드 5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로, 원래라면은 이렇게 엘풍 GX를 먼저 띄워놓고 저지맨을 사용해서 상대 패를 말리게 하고 저는 토이박스 GX 기술을 사용해서 패를 풀고 게임을 운영해 나가는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서순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그래도 토이박스 GX를 사용해서 원하는 카드 5장을 가져왔으니까 돌아오는 차례부터는 좀 더 편하게 패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쪽에 지라치 썬더 차례로 넘어가서 적당한 드로를 하지 못했다면 앱소를 그대로 배틀필드에 내버려 두고 차례를 종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패에 언뜻 구즈마가 보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구즈마를 사용해서 소미안을 추가적으로 자름으로써 엘풍 GX를 한 마리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패에서 구즈마를 사용해서 여기서 선택하려고 하는 카드는 여러가지로 귀찮은 포켓몬이 많죠. 여기서는 앱소를 선택하고 일렉트릭 파워로 앱소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 6입니다. 엘풍 GX가 배틀필드로 나오고 더블 무색 에너지를 붙여준 후에 패에서 마기아나를 내려놓고 마기아나의 특성 갈아입히기로 이스케이프 보드를 패에 추가하고 다시 지라치한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밍차밍 특성을 사용해서 상대 썬더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릴리를 사용해서 자신의 패가 일시적이 되도록 카드를 드로우합니다. 마기아나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필드 위에 있는 도구를 패로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카푸나비나의 특성 차밍차밍 같은 경우에는 페어리참을 붙였을 때 상대 배틀 포켓몬을 혼란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에너지 블로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10 플러스 자신의 배틀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에너지 개수 곱하기 30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더블 무색 에너지와 페어리 에너지 하나로 100 데미지를 낼 수 있습니다. 네스트볼을 추가적으로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네요. 아무래도 엘풍 GX를 3셋 정도 넣다 보니까 소미안이 전에 한 마리 기절했고 더 이상 없는 모양입니다. 추가적인 릴리를 사용해서 패 보충을 하고 갈아입히를 사용해서 페어리참을 패로 회수한 뒤에 에너지 블로로 썬더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네요.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가고 카드 한 장을 드로우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확실히 지라치 썬더 측 입장에서는 상황을 보고 일렉트릭 파워를 적재적소로 사용해서 데미지를 늘리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엘풍 GX의 특성이 기술의 데미지를 받을 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게 되면은 기술의 데미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렉트릭 파워나 다른 카드를 사용할 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라치 소원의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여기서는 전진 2장과 나머지 카드 1장이 트레이너스로 보였었는데요. 패에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전진을 추가했습니다. 곧바로 전진을 사용했습니다. 전진은 자신의 덱에 있는 전기 에너지 카드 한 장과 아이템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후퇴를 위한 이스케이프 보드와 전기 에너지를 가져왔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를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한테 붙이기 전에 격투 에너지까지 메시붕한테 붙이고 배틀필드로 썬더를 내보냈습니다. 어설트 썬더를 사용해서 엘풍 GX에게 80 데미지를 주려고 하지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그 데미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전을 던져서 여기서는 팔에 들어가 버렸네요. 다시 동전을 꺼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여기서는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80 데미지가 엘풍 GX에게 들어갔습니다. 패에서 원더라비린스 프리즘스타를 스타디움 카드로 내려두었는데요. 원더라비린스 프리즘스타는 페어리 포켓몬 이외의 포켓몬이 기술을 사용할 때 기술 발비가 무색 에너지 하나만큼 늘어납니다. 지라치 썬더같이 저발비로 고디를 내는 축의 덱은 꽤나 아프게 들어가죠. 배틀필드로 지라치를 내보내고 곧바로 여기서는 비스트링을 사용했습니다. 비스트링은 상대 프라이즈의 장수가 4장 또는 3장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자신의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카드 2장을 울트라 비스트 포켓몬 한 마리에게 부스팅 가능합니다. 곧바로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이번에 서치할 카드는 전진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리 전진을 서치해 와서 필요한 파츠를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드를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현재 제 프라이즈가 4장이기 때문에 슬래시 해머 120 데미지가 나오고 격투 에너지 이외에도 추가적인 에너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번 차례 슬래시 해머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진을 서치하고 전진을 사용해서 덱에 있는 기본 전기 에너지 카드와 아이템 카드를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하려고 하는 카드는 포켓몬 교체만 추가했습니다. 덱을 얼핏 봤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없어 보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원더라비리스 프리즘스타에 의해서 에너지가 낭비돼서 후반 가서는 에너지가 없어서 못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덱을 살펴봤었을 때 상록숲이라는 카드가 보였기 때문에 상록숲 서치로 원더라비리스 프리즘스타를 깬다면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패에서 포켓몬 교체가 있기 때문에 지라치를 교체시키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번 차례 지라치를 교체시키지 않으면은 엘풍 GX에게 기절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슬래시 해머 타이밍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네요. 구의 머리띠를 붙여주고 전기 에너지까지 썬더한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켓몬 교체로 배틀필드로 메시붕이 나가고 마샤도 피장파장 특성을 사용했네요. 서로의 패를 모두 덱으로 넣고 섞은 후에 내장을 들어가게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엘풍 GX를 기절시키는 데만 성공하면은 벤치에 엘풍 GX에게는 페어리 에너지 하나밖에 안 붙어 있어서 데미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슬래시 엠을 연타로 써서 기절시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슬래시 엠을 사용했고 이번엔 동전이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엘풍 GX가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엘풍 GX에게 페어리 에너지 2개와 무색 에너지 2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30 곱하기 4 120에다가 기본 12 추가돼서 130 데미지로 메시붕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배틀필드로 지라치가 나가고 덱에 전기 에너지가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카프고고고 프리즘스타라는 에너지 부스팅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방심해서는 안되죠. 패를 보면서 어떻게 플레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라치 썬더 측입니다. 먼저 소원의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교체와 일렉트릭 파워, 릴리의 카드가 보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렉트릭 파워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진을 사용했네요. 전진을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덱에 전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지 전기 에너지 서치를 못했네요. 현재 전진이 패로 들어갔지만 바로 눈치채고 전진을 다시 트래쉬로 보내고 게임이 진행됩니다.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배틀필드로 썬더가 나가서 어설트 썬더 110 데미지가 주어집니다. 동전을 던졌는데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던지게 되네요. 이번 동전이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엘풍 GX가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앞면이 안 나왔다면은 지라치 썬더 측이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것 같네요. 에너지 블로우로 썬더를 기절시키고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4대2가 되었습니다. 상록숲을 뽑는 데 성공한 지라치 썬더 덱이 드디어 스타디움을 교체하네요. 이어서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카드는 썬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에너지 부스팅을 위해서 카프코고고 프리즘스타를 벤치에 까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카프코고고 프리즘스타를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썬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패에 혹시나 에너지 카드가 한 장이라도 더 있다면은 카프코고고 GX로 요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 레스큐 탱크가 얼핏 보였는데 덱에 더 이상 썬더가 남아있지 않다면은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썬더를 서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원의 별로 서치한 카드는 레스큐 탱크네요. 곧바로 레스큐 탱크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썬더를 트래쉬에서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덱을 셔플하고 배틀필드에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벤치에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일렉트릭 파워와 다른 카드들이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외의 트랜스 카드는 따로 보이지 않아서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네요. 패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덱 위에서 5장을 보면서 가져올 카드는 이번 차례 이미 후퇴를 했기 때문에 교체나 아니면 구즈마 같은 다른 수단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패와 덱을 비교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카드는 일렉트릭 파워를 가져왔네요. 이 일렉트릭 파워를 적지적소로 잘 사용하면은 엘풍 GX를 기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레스큐 탱크를 사용하는 것을 선택했네요. 덱으로 썬더를 3장 돌릴지 아니면 한 마리만 패에 추가할지, 여기서는 한 마리만 패에 추가하고 벤치에 내려두었습니다. 이어서 카프고고고 프리즘스타의 전장의 줌 특성을 사용해서 자신의 트래시에 있는 전기 에너지 2장을 앱솔과 썬더에게 각각 한 장씩 붙여주었네요.
이제 썬더를 어떻게든 배틀필드로 내보내기만 하면은 공격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패에는 구즈마나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즈마로 벤치에 있는 엘풍 GX를 선택했습니다. 배틀필드로 엘풍 GX가 끌려나갔고 구의 머리띠를 붙이고 일렉트릭 파워를 3장 사용했네요. 이렇게 되면 어솔트 썬더가 200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동전이 뒷면이 나와서 엘풍 GX를 1타내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갔습니다. 현재 프라이즈 상황은 2대2 동점인 상황으로 다음 차례가 돌아왔었을 때 지라치 썬더치 어떻게든 엘풍 GX를 기절시킬 수 있으면 게임이 끝날 것 같네요. 네스트볼을 사용해서 여기서는 마기아나를 추가적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기아나를 벤치에 내려놓고 현재 페어리 에너지 2개와 더블 무색 에너지 하나가 붙어있기 때문에 에너지 블로가 130 데미지가 나와서 썬더는 이번 차례 기절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저지면 희수를 사용해서 한 장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 블로를 사용해서 썬더를 기절시키고 남은 프라이즈가 한 장이 된 엘풍 GX 덱입니다. 왼쪽에 지라치 썬더 덱 차례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 지라치 썬더 덱 칠일 것 같은데요. 덱에 에너지가 더 이상 없고 카프코코코 프리즘스타도 썼고 썬더 마운틴 프리즘스타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에너지 부스팅 수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에너지 가락이나 다른 카드가 덱에 들어간다면은 그래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네요. 먼저 소원의 별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포켓몬 교체를 패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덱 셔플을 요구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패에 다른 수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패를 확인하고 덱을 셔플하네요. 지라치를 후퇴시키고 벤치에 지라치가 배틀필드로 나갔습니다. 소원의 별 특성을 사용해서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이번에 가져올 카드는 동물 탈출 로프와 포켓몬 교체 등 다른 카드가 보이고 있는 와중에 동굴 탈출 로프를 선택했네요. 이렇게 되면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다른 포켓몬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트래쉬를 확인하면서 어떤 카드를 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전기 에너지가 일단 패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레스큐 탱크나 다른 일발비 어태커가 있다면 그 카드를 꺼내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상무수풀 코스트로 전진을 사용했습니다. 덱에서 필요한 파츠를 찾아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덱에 에너지가 없었는지 서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 에너지를 붙이기 전에 동굴 탈출 로프를 한번 사용했네요. 동굴 탈출 로프를 사용해서 마기아나가 배틀필드 나가고 배틀필드에 지라치가 나갔습니다. 이어서 전기 에너지를 벤치에 지라치한테 붙여준 후에 포켓몬 교체로 지라치가 다시 배틀필드로 나가고 아무래도 이렇게 릴리에를 사용하기 위해서 폐압축을 노려봤던 것 같습니다. 카드 5장을 드로우하고 이 중에서 원하는 카드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필드 블로우를 사용해서 상무속과 이스케이프 보드를 트레시켰습니다. 그리고 패 카프코코콕 GX가 보이는데 혹시나 전기 에너지나 다른 카드를 서치할 수단이 있다면은 카프코코콕 GX를 내보내서 데미지를 버티고 다음 차례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에너지가 프라이즈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항복으로 게임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